안녕하세요. 저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은 월간 퍼블릭아트 정일주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뜨겁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으로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미술 시장인데요. 그 곧 열릴 대형 아트페어들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한국, 서울에 대한 쏠리는 관심이 정말 열띤니다. 여기 아주 독보적인 태생으로 유일한 형식을 띠는 세 개의 페어 주체들을 모셨는데요. 저 여기 가까운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더 프리뷰 성수의 신한카드 사내벤처 문유선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문유선입니다. 그리고 어반브레이크의 장원철 대표. 네, 안녕하세요. 서킷 서울의 윤영빈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세 분께 각 페어의 등장 배경과 그다음에 기존 페어와의 차별점 뭐 이런 것들 여쭤보면서 비전과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들음으로써 동시대 미술 시장의 지형도를 더듬으면서 페어와 미술 시장의 상관관계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어떤 연유로 이 페어들이 시작됐는지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미리 보기라는 이름을 가진 더 프리뷰는 아트페어 참가 경력이 없는 신진 작가들과 기성 작가라도 신작을 앞세워 한국 미술계의 최신 작업 경향을 가장 발빠르게 소개한다는 표어를 내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신한카드 문유선입니다. 저희 지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앞에서 분위기가 딱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요. 프리뷰에 와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와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한번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런 분위기였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한카드에서 미술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좀 그 카드사다 보니 지금 굉장히 핫한 미술 시장에서 어떤 현금 시장을 카드 결제를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벤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갤러리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미술 시장을 보면서 이게 좀 신진 갤러리들이 굉장히 좀 고민들이 좀 많구나 하는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우연한 기회로 블루스퀘어에서 한남동 더 프리뷰 한남이라고 작년에 1회 그 아트페어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파일럿처럼 실행은 했지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더 프리뷰 성수를 또 2회로 기획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이게 저희 회사에 뭔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돼서 정례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페어로 만들 건데요. 사실 신진 갤러리를 만나다 보면 다 똑같은 고민이 저희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작품을 판매하거나 알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고자 이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는 작품을 팔고 작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저희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런 롤을 가지고 저희가 페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했을 때는 사실 갤러리들이 처음 나오는 페어라 막 작품 팔기도 어려워하고 부스 꾸미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여기 영상에서 보시듯이 막 즐기면서 작품 판매 활동도 너무 잘하고 뭐 큐레이터나 이런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게 정말 할수록 저희가 이런 갤러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크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또 나름 홍보대사신 유현주 교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 2번이나 작년 올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네. 그 어반브레이크 장 대표님 얼마 전에 성황리의 행사를 세 번째 행사를 마치셨어요. 신문 기사도 되게 많이 보도가 됐고, 근데 이제 이 어반브레이크라는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행사는 어떻게 애초에 기획이 된 건지 좀 그 연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어반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혹시 저희 올해 어반브레이크를 와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관객분들 중에요. 아, 네. 저 여반 브레이크는 일단은 놀이터를 지향을 했습니다. 예술 놀이터를 지향을 했고요. 아트 페어를 지향하고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미술 시장을 보다 보면 너무 정적이고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젊은 크리에이터 이런 아티스트들에게는 사실은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뭐 미국에 보면은 뭐 컴플렉스콘이나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아니면 디자이너콘 같은 경우들은 다양한 아티스트들,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그들의 재능들을 갖다가 알리고 즐기고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공간들인데 한국의 아트페어나 전시라는 공간들은 사실 일방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재밌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반 브레이크라는 브랜드는 일단 타겟 자체가 기존의 미술시장에서도 약간 뭐 요즘에 마이너란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렇게 스트리트 아트, 어반 아트라는 이런 젊은 세대들, 젊은 아티스트들이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을 갖다가 큐레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좀 특징이 전체적으로 공간에 갤러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할 때도 저희의 톤앤매너와 맞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갖다가 어떻게 선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40% 미만의 공간만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60%는 아티스트들에게 저희가 공간들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저희들은 부수비를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와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 지속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관객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어반 브레이크였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주제가 이제 크레이지 익스피리언스였는데 다양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영역들을 갖다가 확대하고자 했어요. 기존의 미술 시장에 있는 부분들 외에도 웹툰, 타투, 뭐 다양한 디지털 영역까지 사실은 그들의 작업들로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한 공간에 모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가 어반 브레이크의 올해 기획 의도였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들에게 좋은 평가와 또 좋은 어떤 의미로 또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가장 좀 그 보람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반 브레이크에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전시할 수 있는 그 갤러리 또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었다 이런 작가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저희 어반 브레이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고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놀이터라는 개념은 미술을 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지향점일 것 같기는 해요. 그 서킷 서울의 윤영빈 대표님 원래 이거 서킷 서울을 운영하는 예술고래 상회가 만화나 디자인 쪽에 되게 내공을 쌓고 있는 회사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트 페어를 처음에 조직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예술거래상의 윤영빈입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한 7년 정도 동안 다양한 전시나 페어들을 기획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주로 하던 작업이 아무래도 미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처음에 느꼈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공간성을 데리고 와서 걔를 조금 변형한다던가 조합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각예술 작가님들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게 익숙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킷은 사실 이제 작년에 처음 오픈했고 그 전에는 뭐 그림도시나 아니면 데스크 같은 이제 플랫폼들을 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의 공간성을 가지고 온 작업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패션 위크의 시스템을 빌려온 아트페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정해진 쇼타임에 맞춰서 작품이 런웨이를 이제 오토매틱리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전시 아트페어이고요. 네, 저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사실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내 안에서 씹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소장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공간은 뭐 무버, 버퍼, 캡처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 아트 페어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대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킷 서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이 미술시장 또는 미술신 안에는 저희 같은 기획자도 있고 컬렉터 분들이나 대중분들도 계시고 또 작가분들도 있는데 갤러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해차를 거듭하면서 뭔가 이제 뭐 오리지널과 에디션 또는 디자인과 이제 만화라든지 이런 뭐 회화나 순수, 상업 약간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각이면 조각, 평면이면 평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들 저 스스로도 사실 기획을 계속하면서 약간의 틀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것들을 다 약간 깨부시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작가님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전시를 한다고 또는 이것도 작품이야? 라는 것들을 다 뒤섞여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서킷이라는 말을 이제 이름을 부여를 했고 가장 큰 목표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뭔가 좀 순환 또는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처음 무신사 테라스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 페어가 만들어질 시점은 사실 지금처럼 막 미술 시장이 뜨겁고 막 관심이 집중되고 이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예술가들도 되게 지쳐 있을 때였고 그거를 이제 중개하는 딜러들이나 갤러리들도 그 터널을 이제 힘겹게 빠져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게 시작이 됐고 지금 대안이나 비주류의 주류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페어들이 이제 대형 페어들하고 기관이나 어떤 지방자치가 주도하는 행사와 다르게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윤 대표님부터. 우선은 이제 아트 페어의 성공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물론 되게 재밌는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기존 아트 페어나 이제 대한 아트 페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성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사실 이제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관객 수나 아니면 판매액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페어가 갤러리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부스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작가님들을 섭외해서 작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을 때 다른 페어들보다는 조금 판매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희는 저도 기획하는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약간 오늘 계속 회자됐던 MZ 세대들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처음 소장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신뢰할 수 있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킷 서울 만들면서 이 모든 브랜드의 글, 뭐 이렇게 텍스트, 디자인, 공간 모든 것들에 굉장히 일관적인 그런 브랜딩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타겟하는 분들한테 경험적으로 잘 그 설계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소화가 되면서 아 이런 작품을 어떻게 소개하는 곳이구나 라는 이 페어 브랜드 자체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자본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모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뢰도라는 굉장히 중후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문 대표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더 프리뷰가 이제 2회 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성공 조건, 실패 조건 이렇게 딱 단언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네. 좀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의 타겟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진 갤러리, 신진 작가고 이름은 더 프리뷰고 이분들을 알려야 되는 저희는 첫 번째 가장 큰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사실 페어라는 게 말 그대로 장터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아줘야 되는 저희는 이제 그런 또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터트려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가장 주력한 게 사실 마케팅과 홍보 쪽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신진 갤러리들 보통은 SNS층의 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갤러리들이 많았는데 이런 모든 그런 애호가들과 관객들과 컬렉터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줘서 이들이 뭔가 더 프리뷰만의 컬렉터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갤러리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본인들의 그 어떤 프라이드 그런 게 생길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야지만 신진 갤러리로서 클 수 있고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지만 이제 기성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관객들을 타겟팅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거에 굉장히 좀 주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신기하게 이제 보도자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이 새 행사가 열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엄청 신기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홍보에 되게 주안을 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 같은 맥락에서 어반 브레이크도 성패 뭐 이런 조건을 한번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신 바가 있나요? 저는 이제 기자로서 어반 브레이크 홍보가 굉장히 전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투적으로 홍보는 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반 브레이크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코엑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 시장에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50여 건의 언론 노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보니까 이제 예술의 확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미디어들의 관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맥락이고 저희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산업이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마켓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미술 시장의 사이즈가 많이 그렇게 커졌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지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이즈가 커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반 브레이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MZ 아티스트들을 어반 브레이크에서 소개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갖다가 큐레이션하고 그들을 소개하겠다라는 게 저희 어반 브레이크의 철학이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기획자, 되게 유명한 기획자를 초청을 해서 같이 기획전을 하고, 또 여기서 유명한 아티스트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하게 하고, 또 한국에 이번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 다시 해외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순환의 구조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 어반 브레이크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사이즈, 즉 접점을 만날 수 있는 대중들을 갖다가 좀 더 넓혀야지만이 저는 미술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특정 작품들을 갖다가 많이 팔아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엔트리라는 시장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숨어있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는 시장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획하고 어반 브레이크를 열다 보니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한 발짝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미술 시장을 딜링하는 갤러리를 비롯해서 일정 기간 진행되는 유수의 아트페어, 그리고 경매까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미술 시장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시장에서 특정한 경향을 주도하고 이슈를 생산하는 데는 아무래도 아트페어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페어의 상생 방향에 대해서, 특히 대형 페어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계신 기획형 페어의 역할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어반 브레이크 대표님부터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쭤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형 아트페어랑 이런 기획형 아트페어랑 어떻게 이제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내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근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트페어를 하게 되면 장터거든요. 그러니까 장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일즈가 잘 돼야 되고 좋은 상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장터의 역할입니다. 그 본연의 기능이 충실하고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나 또 옆에 계신 우리 문 대표님이나 우리 윤영미 대표님 하고 계신 이런 플랫폼들, 컨텐츠 플랫폼들은
그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철학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다양성들이 그 존중되고 또 시장에서 그 역할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 시장을 보더라도 뭐 3부 리그도 있고 2부 리그도 있고 1부 리그도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성장하고 그들이 배워오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시대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장이랑은 다른 시대를 아마 그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장의 언어로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재단하거나 그 아티스트들 갖다가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그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활동해야 될, 또 성장해 가야 될 시점에서는 되게 다른 영역들, 본인과 생각했던 다른 괴리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저희 어반브레이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은 재밌다. 그리고 경험의 다양한 확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 콘텐츠가 결합이 돼서 또 새로운 콘텐츠로 확대돼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현실화하고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인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술은 재밌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재밌으려고 하려면 되게 어렵죠. 서킷 서울 윤 대표님 뭐 간단하게 의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대형 아트 페어나 아니면 국제적인 페어나 저희 같은 이제 약간 기획형 아트 페어의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페어 이 작품을 경험하는 새로운 공간성, 경험, 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작품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제시하는 게 서킷 서울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비평가 선생님들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좀 더 활발하게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이제 단독 기획형 또는 이제 이 작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셀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다방면의 분들이 이렇게 서로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지만 문 대표님 나름대로 좀 소신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셋이 다 성격이 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이런 신진 갤러리들도 사실은 뭐 국제 갤러리처럼 큰 갤러리가 되고 싶어하는 갤러리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대한공간이나 어떤 비상업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갤러리처럼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서 그런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그런 갤러리들이 이제 그런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페어라는 대형 페어가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저희 같은 이제 기획형 대한 페어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치만 사실은 그 대형 페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 기성 갤러리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갤러리들이나 작가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신진 갤러리 위주의 이런 페어들도 좀 있어줘야 되고,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내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우리 토론에 앞서서 주제 발표들도 다 그랬지만 여러 매체와 기관이 한국 미술 시장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장르와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측의 정확성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요. 이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거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이 주도하는 페어의 지향점하고 목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다 녹아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하여튼 했던 걸 좀 압축해서 특별히 우리 페어의 목표를 좀 피력해 주신다면 어떤지, 그리고 한국 미술 시장이 보다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을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견이 있으시다면 그냥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금융권이 사실 뭐 이런 미술시장 사업에 좀 뭔가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낯설기는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어떤 브랜딩 파워나 다른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코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시장 이런 신진 갤러리와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리뷰나 저희가 또 앱도 작가들의 작품도 갤러리의 작품도 직접 이제 팔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서 진짜 좀 약간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미술계 쪽에 좀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찾고 싶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수익이나 이런 거 모두 환원해 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저희를 거쳐간 더 프리뷰를 거쳐간 갤러리들이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 올해 저희가 이제 어반 브레이크가 이제 세 번째를 맞으면서 한 5만여 명 정도의 4일 동안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그 관심들을 가졌었는데 그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좀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갖고 있는 갤러리, 아티스트, 다양한 컨텐츠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내가 여기에 같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그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그 마켓의 역할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반브레이크가 지향하고 있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린, 그다음에 디지털, 에쿼티여서 요 세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들을 계속 반영해 나가고 그리고 미술 시장이라는 시장이 좀 더 다른 산업과 이렇게 자꾸 융합될 수 있게 시장에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내는 어반브레이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그래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익선동 루프 스테이션에서 서킷서울 2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 혹시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 시장에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자리도 되게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기획자들이나 이제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을 수 있고 또 이게 참 이렇게 단체 또 갤러리 뭐 기획사 작가 그리고 기관들이 다 너무 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섞여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박자가 조금씩 맞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생기면 서로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안이라는 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시대마다 기득권에 맞선 대안형 아트페어도 존재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란 늘 그 시대와 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선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안의 주축인 새 행사의 대표들을 모시고 여러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자들, 뭐 아니면 주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전달됐을 거라 여깁니다.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대답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는지까지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한 2-3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마이크가 없나요? 네, 저기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메카 코리아의 TJ 김 대표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 기존 아트페어하고 좀 다른 대안 아트페어잖아요. 그럼 이 아트페어가 좀 생긴 지 뭐 1년 좀 되셨다고 그랬고 많이 그런데 롱텀리 가려고 그러면 인컴 소스가 참 필요하잖아요. 인컴 소스가. 그러면 기존의 아트페어는 뭐 부스비라든가 뭐 관객 뭐 입장료라든가 스폰서를 하는데 여기 지금 세 분 계시는 이런 대안 그 아트페어가 롱텀리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도 인컴 소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 그냥 하루 그러니까 뭐 몇 년 가다가 아니고 계속 가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안쪽에서 이제 서로 밍글링 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들을 서로에게 했었는데요. 서킷 대표님. 저희는 우선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회사체고요. 작은 이제 기획사체인데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부분을 정말 많이 늘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서킷 이전에 그림도시라는 이제 페어를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올해 딱 중단을 한다, 마지막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페어를 열었었는데 그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저희는 지원이 없으면 이 페어를 열 수가 없고 이것이 어쨌든 스스로의 또는 이 페어의 자생성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제는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로 본다면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은 무조건 자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7년 만에서야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서킷을 새롭게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원이나 아니면 의존성 이런 것들에서 졸업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이렇게 노하우가 생겨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속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반브레이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페어랑은 분명히 다르고요. 근데 그럼 기존의 페어가 그 기존처럼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빌려서 갤러리들에게 대여를 하고 그 공간 대여만으로 존재하는 게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컨텐츠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계속 새로운 IP를 개발해내는 거거든요. 미술이란 영역에서 컨텐츠란 영역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내고 있고, 그 컨텐츠가 점점 확대되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들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반응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의 이런 저희 같은 그 놀이터 플랫폼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긴 돈이 많은 카드사니 뭐 대기업이니 뭐 지원이 많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실 회사의 메인 사업이 아닐 때는 회사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이제 처음 재원을 받아내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것처럼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저희는 일단은 버는 거는 갤러리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그런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규모가 점점 커지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재원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벌어내는 수익들은 다 갤러리나 이런 작가들을 위해서 페어에 다시 행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남에 할 경우에는 부스비를 팔면은 내라 대신 100만 원까지만 내라 20% 한해서 그리고 못 팔면 그냥 가라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사실 갤러리가 왔다가 하나도 안 팔아도 별로 힘들지 않고 그냥 가는 약간 이런 또 갤러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액제를 맞췄고 그래도 갤러리가 어느 정도 운영비 수준으로는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에 아주 충실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는데요. 뭐 질문 하나 정도. 네, 저기 가운데 계시는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있는 쿤스트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그 갤러리를 온라인 갤러리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유선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앞서도 저희들이 한국 미술시장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금 세 분의 이야기들은 젊은 작가들, 청년 작가들 이런 어떤 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에 대한 어떤 미술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시고 타겟팅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을 해 놓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미술협회 산하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 전업 작가들이 5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앞서 보셨던 미술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작가분들 40몇 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업 작가분들, 특히 남자 전업 작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가분들의 작업들을 온라인 미술 시장 쪽에다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자그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그 신한카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트페어 쪽에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그런 기성 작가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들, 즉 청년 작가가 아닌 또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작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그 활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안에 대한 의향은 혹시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고민이 되게 많이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주체는 작가가 아니라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작가 장터처럼 되는 거고, 이제 갤러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갤러리를 대상으로 하는 아트페어처럼 했는데, 사실 작가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좋은 작가들,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지만 사실 그 작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픽하거나 그 선택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갤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비슷한 류의 갤러리들이 있고, 아무래도 그 작가층도 비슷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갤러리지만 향후에 이제 좀 더 사업화돼서 커지게 되면 이제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까지도 확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갤러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시간이 거의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세미나를 본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정돼 있던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이것으로 라운드 테이블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준 세 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